도준아,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몸무게가 얼마나 빠진 거야? 명자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준은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배달 음식 메뉴부터 고르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차려진 밥상 앞에서도 젓가락을 들기를 망설였습니다. 도준의 눈빛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있었죠. 평소 고기를 좋아하던 아들은 밥상의 갈비찜은 건드리지도 않고 채소만 조금씩 집어 먹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과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식사 중에도 도준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고 명자가 음식을 더 권할 때마다 땀을 흘리며 거절했죠. 명자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도준의 식사량은 어린아이보다도 적었고 그마저도 마치 누군가의 허락을 받은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명자는 아들의 코트 주머니에서 떨어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외식 칼로리 600 넘지 말 것. 넘으면 내일 아침 금식. 명자는 이 쪽지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명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준아, 수연이는 왜 같이 안 왔니? 엄마가 며느리랑도 같이 밥 먹고 싶었는데. 명자의 물음에 도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도준은 수연이 직장일로 바쁘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아들의 떨리는 손가락과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같았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늘 웃음이 가득했던 아들의 눈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한 명자는 아들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아들의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결혼 전 강인한 체격의 도준과 오늘 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과 오늘 만난 앙상한 뼈만 남은 아들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도준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도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무언가가 도준을 갉아먹고 있었고 명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를 만나러 도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수연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죠. 마치 잡지 모델처럼 날씬한 몸매와 화장으로 가려진 예쁜 얼굴이 명자를 반겼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살지 않는 전시장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부엌으로 들어선 명자는 냉장고가 온통 채소와 단백질 파우더, 각종 건강 보조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준이 좋아하던 고기나 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식탁 위에는 식단표가 붙어 있었고 모든 음식의 칼로리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식사가 아닌 영양제와 프로틴 파우더가 놓여 있었죠. 어머님, 도준이가 요즘 건강에 너무 신경 쓴다니까요. 저도 처음엔 말렸는데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몸 관리에 진심이더라고요.
수연의 말에 명자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도주는 오히려 운동을 마치면 거하게 먹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도준의 다이어트가 자발적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수연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어떤 불일치를 느꼈죠. 수연이 도준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어딘가 명령조가 섞여 있었고 도준이 나타났을 때 수연의 눈빛은 경고와 같았습니다. 도준은 마치 허락을 구하듯 수연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대화 중에 도준이 물을 엎지르자 수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명자는 수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을 보았죠. 도준은 마치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당황하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 수연은 도준의 접시에 극소량의 음식만 담았습니다. 명자가 아들에게 음식을 더 담아주려 하자 수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죠. 어머님, 도준이가 요즘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조금씩만 먹어요. 제가 영양은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수연의 말에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명자는 아들의 눈에서 굶주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명자는 도준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마치 그것을 예상한 듯 계속해서 명자와 도준 사이에 끼어들었죠. 도준에게 뭔가 말하려 할 때마다 수연은 웃으며 화제를 돌렸고 도준은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수연의 말에 따랐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명자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도준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발견한 것은 체중 기록장이었죠. 6개월 전 88kg이었던 도준의 몸무게는 지금 63kg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이 25kg이나 빠진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기록장 옆에는 목표 58kg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된 모습과 수연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오랜 친구이자 경찰서에서 일하는 정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정 반장은 명자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명자 씨,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정 반장의 말에 명자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증거를 찾아내기로 한 것이죠. 정 반장의 도움으로 명자는 초소형 카메라 몇 대를 구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과 도준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명자는 아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열쇠는 결혼 전 도준이 비상용으로 주었던 것을 사용했죠.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과 주방,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모두가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였죠. 집안을 둘러보던 중 명자는 화장실 약장에서 수면제와 각종 다이어트 약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위험한 약들도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모니터링을 시작한 명자의 눈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연은 집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화면 속 수연은 도준에게 식사를 허락하지 않았고 물조차 마시는 양을 제한했습니다. 도준이 배고프다고 말할 때마다 수연은 냉장고를 자물쇠로 잠갔고 도준이 몰래 음식을 먹으려 할 때면 격분하며 고함을 질렀죠. 너 같은 돼지는 굶어 죽어도 마땅해. 내가 옆에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수연의 폭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주는 마치 학대에 길들여진 사람처럼 모든 것을 참아냈고 심지어 수연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명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수연은 도준의 음식에 뭔가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죠. 명자는 그것이 약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식사 후 도준은 기운을 잃고 소파에 쓰러졌고 수연은 그런 도준을 무시한 채 자신의 몸매를 거울 앞에서 감상했죠. 도준이 아픔을 호소할 때도 수연은 내 몸이 나아지고 있는 증거야. 조금만 더 참아라며 외면했습니다. 명자는 사흘간의 영상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연이 도준을 학대하는 수십 건의 증거가 담겨 있었죠. 신체적 폭력보다 더 끔찍한 정신적, 심리적 학대의 현장이었습니다. 도준은 마치 수연에게 세뇌된 것처럼 모든 학대를 견디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잘못했다고 믿고 있었죠. 이제 증거를 확보한 명자는 아들을 구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 반장에게 모든 영상을 보여주었고 정 반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건 심각한 가정 폭력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 반장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명자는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죠. 명자는 도준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고 도준은 수연에게 허락을 구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수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이 말에 명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도준은 명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앙상한 모습이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져 있었죠. 명자는 아들을 안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도준아, 엄마가 내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 명자의 말에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처음에는 영상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조금씩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죠. 수연이 자신의 음식에 약을 타는 장면,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 끊임없는 모욕과 학대의 현장을 도준은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사생활을 이렇게. 수연이는 날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건강해지길 바라니까. 도준의 반응은 명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명자는 도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준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학대야. 내 몸이 망가지고 있어. 도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준의 몸에서 힘이 빠졌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명자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도준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약물 중독 증상이 있었고 장기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병원에서 도준이 치료를 받는 동안 명자는 경찰과 함께 수연을 체포하기 위해 도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집안은 흔적을 지우려는 듯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 안의 약물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명자가 가진 영상 증거는 여전히 유효했고 경찰은 수연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도준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자신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설명해도 도준은 수연을 옹호했죠. 수연이는 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더 잘해야 했는데. 도준의 말에 의사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학대 피해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의 증상이었죠. 며칠 후 경찰은 수연을 체포했습니다. 수연은 공항에서 해외로 도주하려다 붙잡혔죠. 수연의 가방에서는 여러 종류의 약물과 도준의 통장, 그리고 도준을 조종하기 위한 각종 메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연은 도준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준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를 통제하려 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도준은 여전히 수연을 변호했습니다. 수연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도준의 집착적인 태도에 의사들은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명자는 아들이 하루빨리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회복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가정폭력과 약물 사용,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죠. 하지만 도준은 여전히 수연을 만나길 원했고 심지어 수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상태가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심리치료사는 도준이 심각한 정서적 학대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죠. 재판 당일 도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수연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수연을 마주한 순간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수연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도준을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검사는 명자가 제공한 영상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화면 속 수연의 모습은 법정에 있는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죠. 도준의 음식에 약을 타는 장면,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 도준에게 가하는 끊임없는 정신적 학대와 조롱의 장면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죠.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도준의 표정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충격과 공포, 그리고 슬픔으로 바뀌어 갔죠. 특히 수연이 친구에게 전화해 곧 이 바보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을 거야. 살 빼는 약 효과가 너무 좋아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도준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준 증인, 당신의 건강 상태는 결혼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유도 선수 출신이라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몸무게가 많이 줄었고 도준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수연의 눈치를 보았죠. 증인은 자신의 음식에 약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검사의 다음 질문에 도준은 침묵했습니다. 수연은 도준을 향해 애원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도준은 그 시선에 움찔했고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때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아, 진실을 말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명자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죠. 마침내 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연이 제 몸매를 걱정해서 다이어트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갔고 도준의 증언이 시작되자 수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준은 수연의 학대에 대해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 털어놓았죠. 도준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휴대폰과 통장을 관리했던 일, 외출을 제한했던 일, 가족과의 만남을 방해했던 일들까지 모두 밝혀졌죠. 도준의 증언이 끝날 무렵 수연은 더 이상 애처로운 표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도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도준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보이는 결단력도 있었죠. 명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긴 회복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마주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도준의 증언으로 수연의 범행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변호사는 끊임없이 도준의 진술을 흔들려 했죠. 이도준 씨, 당신은 성인입니다. 왜 스스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학대였다면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법정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왜 벗어나지 못했는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수연이 제 모든 것을 통제했고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도준의 솔직한 고백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심리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서 도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학대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점진적으로 피해자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죠.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설명에 배심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휴정 시간, 명자는 복도에서 수연의 가족을 마주쳤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명자에게 다가와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죠. 우리 딸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수연의 어머니의 말에서 명자는 수연의 행동 이면에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고 수연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수연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저는 도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건강을 위해 식이요법을 권했을 뿐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영상은 편집된 것이고 문맥이 왜곡되었습니다. 수연의 말에 검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검사는 수연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연이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충격적이었죠. 바보 같은 남편이 내 말에 완전히 길들여졌어. 곧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약 효과가 좋아서 하루가 다르게 빠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완전히 내 손아귀에 들어올 거야. 이 메시지들을 듣자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거도 나왔습니다. 수연의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남편 조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그 안에는 단계별로 도준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음식 제한부터 심리적 조종, 사회적 고립까지 모든 과정이 계획되어 있었죠. 법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증거가 계속 쌓여가자 수연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 연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수연은 폭발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런데 뭐 어때? 저 무능한 남자가 스스로 빠져나오지도 못했잖아. 약한 사람은 이용당해 마땅해. 수연의 본 모습이 드러난 순간 법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의 폭발적인 자백에 도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완전히 깨달은 것이죠. 도준은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워하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도준은 패닉 발작 진단을 받았죠. 법정은 임시 휴정되었고 명자는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도준은 침대에 누운 채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죠. 엄마, 내가 왜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했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도준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의사는 도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했지만 심리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재판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재판은 다음 날로 연기되었죠. 병원 침대에 누운 도준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수연의 미묘한 통제, 점점 심해진 식이 제한, 자신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던 방식들까지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엄마, 수연이가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건강을 걱정한다고 했죠. 점점 음식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도준의 고백에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큰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도준은 창백한 얼굴이지만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섰죠. 수연은 이제 냉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애처로운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검사는 마지막 증인으로 도준의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도준 씨의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내장 기능이 저하되었고 면역 체계가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약물의 장기 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도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의 증언에 배심원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장기 손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준이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얼마나 심각한 학대를 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도준의 마지막 증언은 법정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수연은 이제 완전히 패배한 표정이었죠.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에도 수연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와 증언이 끝났고 판결만 남았죠.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판결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정폭력, 특히 남성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도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명자는 아들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연은 냉정한 표정으로 입장했죠. 더 이상 애처로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판사는 양측의 증거와 증언을 모두 검토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 박수연에 대한 모든 증거를 세심히 검토했습니다. 증거의 양과 질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합니다. 판사는 수연을 바라보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연, 당신은 남편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식이 제한과 약물 투여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고, 정신적 학대를 통해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력을 파괴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엄중해졌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행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은 숨죽였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죠. 법원은 피고인 박수연에게 가정폭력, 약물 오용,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죠.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영구적으로 발효하며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수연의 표정이 비로소 변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수연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남자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경찰관들이 수연을 제지했지만 수연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내 것이야, 도준아. 넌 영원히 내 것이라고. 도준은 수연의 발작적인 행동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과 함께 살았는지 완전히 깨달은 것이죠. 명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고 도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자유를 얻은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길 많은 기자들이 도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단호하게 아들을 보호했죠. 제 아들은 이제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명자의 단호한 태도에 기자들은 물러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도준의 질문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 삶을 되찾을 시간이야. 명자의 말에 도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심리 상담사는 도준의 회복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와 신체적 손상이 심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준은 이제 회복할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도준의 말에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나고 도준은 예전에 다니던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많이 약해진 몸이었지만 도준은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옛 코치는 도준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도준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코치의 말에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준의 삶은 많이 달라졌죠. 건강을 되찾은 도준은 이제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대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죠. 도준은 특히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도준은 이제 웃음을 되찾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는 날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과 가족의 지지로 도준은 조금씩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죠. 도준이 운영하는 지원 그룹에서는 매주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죠. 도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누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학대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준의 말에 참석자들은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준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특히 남성 피해자들은 말하기 더 어렵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강인함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수치심을 느끼죠. 도준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감정을 겪었기 때문이죠. 모임이 끝난 후 한 젊은 남성이 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아내가 저도 모르게 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준의 말에 젊은 남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도준의 이야기는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여러 강연에 초청받았고 학교와 기업에서 건강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도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도준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공감 능력을 갖게 되었죠. 명자는 가끔 그날 도준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결정이 아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도준의 신체적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의 체격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준이 다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수연은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때로 수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면 불안감을 느끼곤 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죠. 상담사는 도준에게 그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도준은 점차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준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학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는 계획이었죠. 도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함께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죠. 봄날 도준과 명자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도준의 진심 어린 말에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도준아. 앞으로도 그럴 거고. 도준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도준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랐고 그것이 자신이 겪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강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엄마. 도움을 청하는 것도 일종의 용기라는 것을요. 도준의 말에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갔고 뒤에는 봄꽃이 만발한 공원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도준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이었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